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운이 따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처럼 운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말 그대로 운이 상승하고 돈이 쏟아진다는 말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운이라는 것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법칙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운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운을 불러오고 나아가 재정적인 풍요까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지혜와 오늘날의 깨달음을 빌려 우리가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탐구를 통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운을 타이케라는 여신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린 채 복불복의 상황을 만들며 인간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죠. 마치 오늘날 로또 당첨처럼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도 찾아오는 우연한 행운을 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운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의 힘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 운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운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기회와 만나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갈고 닦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 태도의 준비, 관계의 준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성숙함과 역량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거나 심지어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성공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이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운은 어떤 상황 자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운으로 여겨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상황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결과가 운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패를 겪었을 때 어떤 이는 나는 운이 없어라고 자책하며 포기하지만 다른 이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다음 도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운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운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상승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는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을 상승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기회는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고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선택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변화와 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정체된 상태는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궤도를 벗어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예상치 못한 우연한 만남이나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통계적으로도 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좋은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지만 관심 있는 분야의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탐험하려는 의지가 바로 움직임의 본질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불편함을 감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운과 마주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태도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운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좌절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낙천적인 태도는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지적 프레이밍과도 연결되는데 불운을 개인적인 실패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자연스럽게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는 좋은 기회마저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아름다운 하늘 등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 삶에 큰 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는 운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관계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때로는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찾습니다. 다정함과 진심으로 맺은 관계는 운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관계의 운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 혹은 단순히 힘이 되어주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우리 삶의 자산이 되어 운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이 꾸준한 노력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경청,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작은 배려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 소통해 보세요. 다친 마음으로는 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당신의 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운을 줄어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주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운을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하며 관용과 베풀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돌아옴은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뜻밖의 기회로, 때로는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으로, 때로는 귀한 인연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주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모든 행위가 베풀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베풀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사와 만족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우리 삶에 지속적인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풀매 태도는 우리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주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리입니다. 집이나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저분하고 복잡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까지 산만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주변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니체는 혼란스러운 공간은 혼란스러운 정신을 반영한다고 말하며 외부 환경이 내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외부 환경은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넘어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게 돕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물리적인 정리는 곧 심리적인 정리로 이어지며 이는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정리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서랍 하나라도 좋으니 정리해 보세요.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을 버리거나 쌓여있는 서류를 분류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운을 바꾸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마음을 만들고 정돈된 마음은 맑은 정신으로 이어져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을 닦는 행위는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신기하게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여기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외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일기 쓰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수련은 우리를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깨끗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고 새로운 기회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한 거울이 빛을 더 잘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은 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외부 세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자기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운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시간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 것은 좋은 운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은 가장 귀한 자원이며 낭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유한한 자원이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약속대로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그 신뢰는 더 많은 기회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든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신뢰는 모든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키는 습관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더 큰 운을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자존감을 형성하고 이는 외부의 기회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와 자존감은 운이라는 큰 배를 움직이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8번째, 교류는 운을 벌어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집은 운을 쓰는 곳이고 운은 밖에서 벌어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교류는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것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협력의 기회를 찾으며 때로는 멘토나 조력자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의 운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을 듣는 등 외부 활동을 늘려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운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의 작은 만남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운에 대해 종종 오해를 합니다. 운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노력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을 잘 활용하고 운이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역시 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이 상승하고 돈이 쏟아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 재정적인 풍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돈을 벌 기회가 늘어나고 돈을 벌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돈을 벌고 싶은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입니다. 만약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소비와 과시에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고 싶거나 의미 있는 사회 공헌을 하고 싶거나 개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돈은 더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더럽거나 추악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돈은 단지 교환의 수단이며 우리의 노력과 가치를 교환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돈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돈을 벌 기회를 더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벌고 싶은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재테크 서적을 읽거나 재무 상담을 받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는 등의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세워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 건강을 위한 투자, 좋은 관계를 위한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교육과정에 등록하거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혹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등이 모두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과 기회를 불러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풍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상승하고 돈이 쏟아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 움직임, 관계, 배풍, 정리, 마음가짐, 시간 관리, 그리고 교류라는 8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현명한 재정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에서 보듯이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해석하며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때 찾아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작은 행동들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삶에 큰 운을 불러오고 원하는 재정적인 풍요까지 얻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운을 끌어당기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